어머니, 전 다 됐어요? 됐긴 뭐가 돼. 내가 무슨 전 부치는 기계야? 어머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힘드시면 나중에 사서 하면 되잖아요. 사서? 그럼 너희 차례상 음식도 다 사올까? 나 혼자 부엌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 부치는 게 당연하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힘든 거 왜 굳이 해요? 힘든 건 나만 힘들지? 너는 저기 앉아서 TV 보고 있잖아. 나는 40년 넘게 이 명절 차례상을 차려왔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민하다. 이제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부터 내 명절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너희도 편한 대로 해.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은 65세 김정순 씨입니다. 김정순은 65세가 되었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부터 그녀는 시댁의 전통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명절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김정순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댁 어른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며느리가 들어왔고 며느리 박수진도 명절 준비를 돕긴 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온 해에는 어색하면서도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침개를 부치면 옆에서 반죽을 준비하고 나물을 무치는 모습을 보며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조물조물 손맛을 넣으면 돼. 그렇게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명절은 단순히 고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정수는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도 곧 익숙해지겠지. 앞으로 같이 준비하면 덜 힘들겠네. 명절 당일에는 모두가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박수진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명절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자신이 만든 요리가 맛있다는 가족들의 칭찬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작은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석이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오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부엌일이야. 밖에서 숯불이나 피워.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다시 밖으로 나갔고 김정수는 속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녀가 어디 따로 있나? 나도 힘든데 민석이가 도와주면 좋은데.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그런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김정수는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고 박수진도 처음에는 도와주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거듭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 함께 준비하던 명절이었지만 점점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이 변화를 예감하지 못한 채 묵묵히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명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김정수는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돕던 며느리 박수진이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해요. 괜히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김정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고 명절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몇 번 더 치르다 보니 이 핑계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날 아침 김정수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면 늘 그래왔듯이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정과 통화만 하는 줄 알았더니 휴대폰을 보며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속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되면 항상 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명절 때 엄마가 다 해주셔서 편하게 쉬고 와요. 그 말에 김정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누가 해줘서 쉬어본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였고, 이제는 명절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명절날 저녁, 김정순의 아들 민석이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데 좀 도와드려. 하지만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명절은 원래 스트레스야. 다들 힘들어하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절날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나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다들 차례를 지낸 후 맛있게 먹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는 현실. 반면 며느리는 명절이 되면 피곤하다며 핑계를 대고 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친정에서는 편하게 쉰다는 말을 당연한 듯이 하는 상황. 김정수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 편하게 쉬고 싶겠지 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을 계속 치를수록 그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명절날이 밝아오면 김정수는 새벽부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전날부터 재료 손질을 마쳤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호박을 썰고 동태전과 꼬치전을 준비하느라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거뜬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며느리 박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간식을 집어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전 부칠 건데 기름 좀 부어줄래? 정순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며느리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 기름 튀는 거 무서워요. 저는 요리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정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제껏 명절 때마다 요리를 못한다며 한 발 물러나던 며느리. 그렇다고 친정에서는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드시면 나중에 사서 하세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며느리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정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사서 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김정수는 며느리의 SNS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명절날 친정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가면 요리를 열심히 돕고 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도맡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오면 그저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에서 하기 싫을 뿐이었습니다. 전 부칠 때 가장 힘든 건 서서 오래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튀기도 하고 계속 팬을 닦아가며 음식을 부치는 것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땀을 닦으며 전을 부치는 동안 며느리는 다리를 꼬고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울컥했지만 김정수는 애써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볼까 했지만 그러면 괜히 싸움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냥 참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겠어?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부터 김정수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돌아와 각종 재료를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육개장을 끓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쪽에서는 나물 무칠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나 혼자 다 해야겠지.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펼쳐 들고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 찼고 김정순의 등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전 부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다 됐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슬쩍 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돕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전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며느리는 예전처럼 뭐라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이 다 부쳐졌는지 음식이 언제 완성되는지만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김정수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명절을 편히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나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눈치조차 보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가서 편히 쉬고 오면서도 시댁에서는 힘들다 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순이 전을 부치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귤을 까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도 아무렇지 않게 명절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 같았습니다. 그제야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안 해?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들과 남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 넘게 명절 때마다 고생하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명절 음식이.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정수는 그대로 부엌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뭐 먹어?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머니를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늘 그랬듯이 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 명절엔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움찔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행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명절을 좀 즐겨보려고.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명절 음식은요? 너희가 알아서 해. 정수는 짐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황당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떠난 후 집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준비되던 명절 음식이 없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좀 해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나도 해본 적 없어. 엄마가 다 하셨잖아. 그럼 차례상은 어떻게 차려?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나물, 탕, 국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남편과 며느리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뭘 사야 할지도 몰라 한참을 헤매다 겨우 재료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전 부치는 걸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튀고 전이 다 찢어지는 바람에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못하겠다. 그냥 배달시킬까?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지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차례 음식 대신 명절 음식 배달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배달된 음식을 차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전도 삐뚤빼뚤했고 나물도 대충 섞여 있었으며 국과 찌개는 집에서 끓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았어?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게. 난 원래부터 이런 거 힘들다 했잖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없었고 명절 음식도 엉망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오던 일들이 얼마나 큰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경치를 감상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명절을 보내는 기분이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김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 덕분인지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광경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명절 음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이 굳어 딱딱해졌고 국은 남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좋았어.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명절에 좀 힘들었어요. 전도 부쳐야 하고 차례상도 차려야 하고. 솔직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수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저랑 같이 음식 준비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도울게요. 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정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노력? 명절 때마다 나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어. 그럴 때 넌 TV 보면서 간식 먹고 있었고.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땐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니 힘들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과 남편도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도 명절 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어머니의 고생을 이제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정말 힘들었어.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해달라고만 했던 것 같아.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어. 명절이라는 게 그냥 음식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 정수는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아들은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안 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이제 내 명절을 즐길 거야.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게 좋잖아.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명절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하고. 아들과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녀는 이번 명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명절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새해가 밝고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명절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정수는 더 이상 부엌에서 전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여행 가방을 챙기며 여유롭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갈까? 아니면 온천 여행을 갈까? 달력을 보며 고민하는 그녀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명절은 늘 그녀에게 의무였습니다. 아침부터 차례상 준비하고 친척들 맞이하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명절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각 아들 부부의 집에서도 명절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은 친정으로 갈 짐을 싸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 때마다 친정 먼저 가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게. 남편은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명절을 포기한 이후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정수는 공항에서 친구들과 만나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번에도 여행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명절엔 집에 있을 일 없어. 난 내 방식대로 보낼 거야. 맞아. 우리도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이제는 우리도 즐겨야지.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명절을 맞이하는 기분은 색다른 해방감이었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한 집에서 각자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TV를 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명절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수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어머님처럼 우리도 이제 편하게 보내면 되잖아?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어머니도 편하게 쉬시는데 우리가 굳이 힘들 필요 없겠지. 곧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정수는 피곤함보다는 상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던 중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아주 좋았지. 너희는 어떻게 보냈어? 그냥 조용히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명절은 너희도 편하게 보내면 돼. 명절이란 함께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야. 아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명절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명절을 찾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